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 요양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광역시나 세종시 또는 창원시에 사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려면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예금은 얼마까지, 과연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이 가구별로 선정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다 선정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에는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급여 종류가 따로 있는데요. 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금액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요. 신청하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도 선정기준 이내에 들어야 하고요. 또 추가로 부양 의무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요. 즉 부모는 재산이 없어도 자녀가 잘 자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요. 이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잘 살아도요. 상관없이 부모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본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을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지역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었는데요. 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으시면은요.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에서는요.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인정에 환산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거재산이 있으시면요. 소득 인정액으로 월 1.04%를 계산하고요. 일반 재산이 있으면요. 월 4.17%를 계산하고요. 금융재산은 가장 많습니다. 월 6.26%를 계산하고요. 또 소득은 별도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어떠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탈락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6번째로는요. 이 노인과 장애인 등은 추가 혜택 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과 장애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가 혜택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주민센터에 꼭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가지 기준을 좀 이해하시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요. 다가오는 2026년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금액입니다. 네, 왼쪽은 급여의 종류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해당 가구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렇게 있고요. 네, 이 표를 보는 방식은요. 만약에 1인 가구시다 이러면 이 생계급여의 기준금액은 중위소득의 32%인데요. 이 32%의 금액이 얼마냐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82만 55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인 경우는요. 기준 중위소득의 40%인데 그 소득인정액이 얼마냐면 102만 5,695원 이하인 분들의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시고요. 주거급여인 경우는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123만 834원 이하인 분들이 주거급여 수급자 될 수 있고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데 그게 소득인정액으로 128만 2,119원 이하인 분들이 교육급여로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2인 가구다 그러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금액 기준 이하인 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134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67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201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09만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표에서는요, 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만 나오고 내가 월급을 얼마까지 받아야 대상이 되는지,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또 예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제가 지금부터는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광역시나 세종시, 장원시에 사시는 분이 월급만 받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주거용 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일반 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금융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목이 길어서요, 이 광역시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민등록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다 달라서요,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당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은요, 이 동영상 밑에 있는 고정 댓글에 가시면 다른 지역의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는요, 이 광역시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1인 가구의 분들만 설명한 것입니다. 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요, 이 왼쪽이요, 이 해당하는 재산과 소득이고요, 이 위쪽은요, 해당 급여와 소득 인정액입니다. 즉 광역시에 사시면서요, 이 1인 가구 이 생계급여에 선정이 되시려면요, 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82만 556원 이하야 되고요, 이 소득 인정액 이하가 되려면 월급은 얼마 이하야 되고, 주거용 재산 즉 집은 얼마 이하야 되고, 일반 재산 즉 땅과 같은 재산은 얼마 이하야 되고, 예금은 얼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표에서는요, 이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장부터는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소득 즉 월급만 받는 경우에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재산 즉 주거용 재산인 집도 없고, 일반 재산이 땅도 없고, 또 금융재산이 예금도 없는 오로지 월급만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역시 1인 가구로서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요, 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82만 556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월급으로만 계산하면 117만 2천원 이하 받는 분이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급여는요, 102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75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183만 1천원 이하에 받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이 의료급여 월급이 102만원이고요, 생계급여 월급이 117만원 아닙니까? 이게 의료급여가 더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원칙은요, 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월급에서 30%씩 공제해 주는데요, 이 의료급여에서 하나도 공제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료급여에서도 누구나 다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 공제 대상이 되시면 의료급여에서도 일정 금액 즉 20만원을 공제하고 또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급 대상자가 노인이다 라고 하면은 이 생계급여는 117만원이 아니고 137만원이 되고요, 의료급여는 102만원이 아니고 166만원, 주거급여는 175만원이 아니고 195만원, 교육급여는 183만원이 아니고 203만원이 선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더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거용 재산만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만 있거나 전세를 사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인 경우는 1억 4,800만원, 의료급여인 경우는 1억 5,300만원, 주거급여는 1억 5,800만원, 교육급여는 1억 5,900만원의 재산 이하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생계급여 1억 4,800만원은요, 내 집인 경우는요, 이 현재의 매매 시세가 아니고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전세 금액에서 5%를 공제한 후 나머지 95%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재산이란요, 주거용 재산이 아닌 재산, 즉 논이나 밭, 산 같은 땅이나 이 상가 같은 재산의 공시지가를 의미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시려면요, 9,600만원, 의료급여는 1억 100만원, 주거급여는 1억 600만원, 교육급여는 1억 700만원 이하의 일반 재산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금융재산이란 무엇이냐 하면 예금이나 주식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려면요, 9,500만원, 의료급여는 9,800만원, 주거급여는 1억 100만원, 교육급여는 1억 200만원 이하의 예금을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 표를 다시 보시면요, 이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주거용 재산은 1억 4,800만원, 일반 재산은 9,600만원, 금융재산은 9,5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이 재산 금액이 가장 크고요, 금융재산 금액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왜 이 차이가 나오냐 하면은요, 이 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주거용 재산은요, 월 1.04%로 계산하고요, 일반 재산은 월 4.17%, 예금 재산은 월 6.26%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에서는요, 재산 중에서도 주거용 재산이 가장 유리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역시 지역의 1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장부터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내가 해당하는 가구가 나오면 동영상을 멈추시고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역시 지역 2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생계급여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지역 2인 가구가 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134만 3,773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고 월급만 받는다 라고 하면 191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6,100만원 이하, 일반 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3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광역시 지역 3인 가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171만 4,892원 이하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는다 그리고 244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만 있다 1억 6,900만원 이하, 일반 재산만 있다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있다 1억 9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네, 광역시 지역 4인 가구인데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려면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207만 8,316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는다 296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집만 있다 1억 7,800만원 이하, 일반 재산 땅만 있다 1억 2,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예금만 있다 1억 1,5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네, 광역시 지역 5인 가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려면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241만 8,150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는다 345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집만 있다 1억 8,600만원 이하, 일반 재산만 있다 1억 3,40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있다
1억 2천만 원 이하의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네, 광역시 6인 가구인데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려면요,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273만 7,905원 이하가 되셔야 되는데요. 자, 월급만 받는다 391만 원 이하, 집만 있다 1억 9,400만 원 이하, 땅만 있다 1억 4,200만 원 이하, 예금만 있다 1억 2,500만 원 이하의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은요, 이 근로소득, 월급, 주거용재산, 집, 일반재산, 땅, 금융재산, 예금 중에서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서 설명드렸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의 계산은요, 너무 복잡해서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만약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상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요, 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세요. 이렇게 신청하면요, 나라에서 나의 재산과 소득을 다 계산해서 이 소득 인정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딸 방문 요양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